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는 2부 스포츠 하이라이트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지난주 성적 어땠습니까? 예, 기아 타이거즈 지난주에는 2승 4패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KT 위즈하고 삼성 라이온즈를 연달아 만났는데요. 2번 연속 루징 시리즈를 당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실 기아가 시즌 중반부터 좀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KT 그리고 삼성 같은 경쟁팀들하고 승차를 좀 벌려뒀어야 했거든요. 네,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2번 연속 루징 시리즈를 당한 기아는 승률이 5할에서 4할 8푼으로 떨어졌고요. 순위 역시 지난주 4위에서 8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도 좀 고무적인 부분을 짚어보자면은 김도영 선수의 4경기 연속 홈런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시즌 초반 좀 흔들리면서 2군에 다녀오기도 했던 윤영철 선수 이번 주엔 2경기에 등판해서 좀 나아지는 모습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호재들을 잘 꿰서 순위 상승 필요하겠습니다. 왜 지난주 좀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좀 고무적인 부분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아가 2승에 그쳤던 요인 저는 좀 수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아는 지난 한 주에 선발진 평균 자책점이 3.66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또 타선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책이 조금 많았습니다. 지난주 6경기에서 7개 특히 24일 경기에서만 3개가 나왔습니다. 수비 집중력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기아가 올 시즌 50경기에서 39개로 리그 최다 4위 실책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144경기에서 146개를 기록한 것보다는 조금 안정됐는데요. 그래도 지난해에는 막강한 타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실책을 좀 무력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올해는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더 실책의 수비의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펜 역시 또 지난해만큼 강력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 중후반 1점 싸움을 할 때 실책이 좀 뼈아프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김도영 선수 보면은 4경기 연속 홈런에 도루까지 추가를 했어요. 이제 본 궤도에 올라온 거 아니냐, 몸 상태가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김도영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부상을 좀 완벽하게 털어낸 것 같습니다. 지난주 22일 KT 위즈와 경기에서부터 25일 삼성 라이온즈전까지 4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냈는데요. 예. 이 4경기 연속 홈런이 개인 그리고 팀의 최장기간 연속 홈런 기록입니다. 또 무엇보다 김도영이 홈런을 때려낸 투수들이 KT의 쿠에바스 그리고 삼성의 김재윤, 김태훈, 원태인까지 상대 필승조 혹은 에이스들을 상대로 때려낸 홈런이라는 점이 또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이탈한 직후에 좀 타격감이 이제는 조금씩 올라오는 모양이고요. 24일 삼성전에서는 4회하고 5회 연속 도루도 좀 추가를 했거든요. 그동안 사실 부상을 당했던 부분이 허벅지라서 도루를 아예 시도하지 않고 있었는데 2번 연속 도루를 시도하면서 그리고 성공까지 하면서 이제는 부상을 완벽하게 털어낸 것 같습니다. 사실 발빠른 김도영이 그동안 도루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루상에서 상대에게 주는 위압감이 조금은 덜했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뛸 수 있다는 긴장감을 상대에게 좀 주면서 기아의 팀 전력에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5일 경기에서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 경기에 보였어요.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반가운 얼굴 바로 황대인 선수인데요. 황대인 선수 25일 삼성전에 1루수 겸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경기에 앞서서 1군에 등록된 황대인은 무려 424일 만에 1군 등록인데요. 예. 지난 2015년에 2차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입단한 황대인은 2022년 14홈런 91타점으로 중심 타자로서 활약을 해줬는데요. 지난해에는 시즌 개막 직후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1군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후에 좀 재활에 몰두한 황대인은 지난 10일부터 퓨처스 경기에 나섰는데 이 출전한 13경기에서 37타수 16안타 퓨처스 리그를 그야말로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군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 아직 돌아온 첫 경기에서는 4타수 무안타로 좀 침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온 황대인 선수가 타격감을 끌어올려서 기아의 선전을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기아 일정 소개해 주시죠. 네, 기아 타이거즈 이번 주에는 키움 히어로즈와 KT 위즈를 연달아 만나는데요. 먼저 홈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합니다. 키움은 올 시즌 14승 41패, 승률 0.255로 유일한 2할 승률 팀인데요. 예. 자연스럽게 순위도 리그 10위입니다. 거기다 최근 7연패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기아는 키움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승수를 좀 쌓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상대는 KT 위즈인데요. 지난주에 KT에게 1승 2패를 당했거든요. 좀 기아가 복수하는 모습 기다리고 있습니다. KT 26승 24패, 승률 0.520까지 올라왔는데 이번 주에 기아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 다시 기아도 중위권 합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분발을 요구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배구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시즌이 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AI 페퍼스 담금질이 지금 한창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비시즌 동안 외국인 선수 영입 그리고 아시아 선수 교체, FA 영입까지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AI 페퍼스 19일부터 훈련이 재개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휴가를 보내고 FA로 영입한 고예림이 합류했습니다. FA로 이번 비시즌에 입단한 고예림은 새 팀에서 동료들과 좀 호흡을 맞추고 있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요. 예. 박정아, 하혜진까지 좀 친한 동료들이 지금 AI 페퍼스에 많기 때문에 팀 적응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아시아 쿼터 선수도 각각 7월 그리고 8월에 팀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예. 고예림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역시 비시즌에 팀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진행된 훈련에서는 페퍼 스타디움 근처 선수단이 이제 금당산으로 등정을 하기도 하는 등 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 그렇군요.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배구단에 고예림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페퍼저축으로 새롭게 이적하게 된 고예림입니다. 예, 19일에 오셨나요? 네네. 예, 광주로 오시면서 결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좀 단순하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제가 어떻게 어디를 가야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제일 먼저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잘할 수 있는지를. 네네. 예. AI 페퍼스에 친한 동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친하다라고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전부터 꾸준히 알고 지낸 선수들이 몇 명 있어서 예. 네,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뭐 박정아 선수, 하예진 선수, 한달 선수 정도. 네네. 예. 아마 결정하기 전에 조언 정도는 들었을 텐데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이렇게 막 결정하기 전에요? 예. 약간 좀 뭐랄까 페퍼는 이렇다라는 좋은 점을 제일 많이 말해준 것 같아요. 직접 와보니 느껴지십니까? 네, 생각보다 더 좋고 또 이제 후배들이 많이 잘 챙겨줘서 좀 빨리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현대건설에 있으셨죠? 네네. 예, 광주 페퍼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면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체육관이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이 제일 많이 받았고 또 예. 좀 웃긴 얘기지만 굉장히 페퍼저축은행 그 체육관이 굉장히 빨갛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살짝 눈이 아픈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적응하는데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적이 결정되고 나서 현대건설 동료들도 이제 헤어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얘기들을 해주시던가요? 아쉽다고는 많이 해줬는데 그래도 너무 잘 됐고 축하한다는 말을 오히려 더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잘 됐다라는 네. 축하의 말을 많이 해줬어요. 예, 이제 AI 페퍼스를 결정한 이유는 이곳에서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 나는 이건 잘할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좀 살림꾼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나 리시브 그리고 또 약간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잘해서 팀이 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눈에 띄는 후배 있으시던가요? 지금요? 예, 며칠 안 돼서.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후배들이 성격도 다 좋고 착해서 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그게 궁금합니다. 선수들이 이적하면 뭐 환영회, 뭐 회식 이런 거 바로 잡습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주 훈련만 시킵니까? 네, 훈련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팬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이제 왔으니까 더 팀이 더 좋아지고 단단해졌다라는 그런 부분을 더 제 개인적인 말보다 팀이 더 좋아졌다라는 말을 더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도 이 개인적인 목표도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목표는 당연히 이제 개인의 그런 기록이겠지만 그래도 저의 목표는 또 한 번의 우승을 하고 싶기 때문에 예.
좀 큰 목표로 우승을 잡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1년이 답인 것 같아요. 아직 시즌이 한참 남긴 했습니다만 FA로 입단한 이제 첫 해이지 않습니까? 예. 올해 목표 물론 잘하고 싶다고 이렇게 그냥 크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새로 시작하는 시즌을 좀 출발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출발을 좀 잘해서 좀 기복이 없이 팀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흘러간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성적도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더 목표를 크게 보고 가야 좀 우승에 좀 가깝지 않게 됐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배구단의 고예림 선수였습니다. AI 페퍼스가 전력 강화 등으로 꼴찌 탈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AI 페퍼스가 지금 비시즌 FA 영입 그리고 코치진 개편까지 하면서 좀 전력 강화에 열중을 하고 있는데요. 예. 창단 직후 계속해서 꼴찌만 좀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해 AI 페퍼스에서는요, 아시아 쿼터 장위가 활약을 했는데 외국인 선수인 테일러 프리카노는 조금 존재감이 미비했거든요. 때문에 이번에 영입한 조 웨링턴의 활약이 어느 정도일지가 사실 AI 페퍼스의 성적을 가름할 좀 가늠자가 될 것 같고요. 예. 또 아까 인터뷰 중에 선수가 말을 했는데요. 팀의 살림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고예림 선수가 합류하면서 수비와 공격의 밸런스도 좀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즌 전엔 항상 핑크빛 전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성적이 나올 것 같고요. AI 페퍼스 작년에는 시즌 막판까지 좀 탈꼴찌 경쟁을 하면서 끈질긴 모습 보였는데 창단 이후 매년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시즌이 한참 남았지만 5번째 시즌을 맞이할 올 시즌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축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 FC 지난주 성적 어땠습니까? 네. 최근 연대기업은 미납 논란으로 좀 외풍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FC가 지난주에는 한 경기에서 1패를 당했습니다. 25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강원FC와의 15라운드 경기에서 광주는 0대1로 패했는데요. 예. 이 패전으로 광주는 6승 3무 5패, 승점 22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경기에서 광주는 초반부터 강원하고 팽팽한 좀 힘싸움을 벌였는데요. 전반 3분 상대 프리킥으로 시작된 위기를 좀 힘겹게 탈출했고요. 전반 내내 좀 강한 압박을 통해서 강원을 위협했습니다. 근데 유효 슈팅은 없었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박인혁이 헤더로 상대 골문을 노리기도 했는데 이것이 아쉽게 또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후반 막판이었는데요. 광주는 후반 96분 조성권의 핸드볼로 페널티킥 위기를 맞았고 이어진 페널티킥에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실점 이후에 광주는 공격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상대 골문을 좀 강하게 노크했는데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득점에 실패했고 0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광주 FC 연대기업은 미남 얘기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광주FC가 2023년 아산이를 영입하면서 연대기업은 약 42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피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이를 모른 채 10여 명의 선수를 추가 영입했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지난 21일 피파로부터 징계의 공식 종료를 좀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 기간 동안 선수를 영입한 책임이 또 아직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선수 영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선수 영입 그리고 그 선수의 출전은 사실 축구계에 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한축구협회도 광주FC도 지금 피파의 공식 입장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대한축구협회에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예. 대한축구협회가 피파의 지침을 위반한 광주의 선수 등록 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최악의 경우 월드컵 같은 국제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이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광주 FC 이번 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주에도 광주 FC 한 경기 예정돼 있는데요. 오는 28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울산 HD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16라운드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번 상대 울산은 8승 3무 5패, 승점 28점으로 리그 3위입니다. 최근 3경기 맞대결에서는 광주가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광주는 올 시즌 경기에서 평균 0.93점을 뽑는 동안 0.93점을 잃었습니다. 반면 울산은 1.23골을 넣으면서 0.88골을 내줬거든요. 예. 그래서 조직력에서는 광주를 좀 능가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풍 등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FC가 이번 경기에서 좀 똘똘 뭉쳐서 울산을 상대해준다면 분위기 반전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동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